21세기 민들글브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7월 23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푸틴 이란 방문 성과적, 바이든 빈송 귀국과 대비.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 튀르키예 정상과의 3자회담을 위해 이란 테헤란을 방문했다. 이번 이란 방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빈손 중동 순방이 이루어진 직후로 특히 주목됐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푸틴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전은 러시아가 먼저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란 최고 지도자실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이날 회담에서 서방을 겨냥해 전쟁은 러시아의 반대편이 시작했다며 나토는 위험한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란과 러시아는 서방의 속임수를 늘 경계해야 하고 양국은 장기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라고 강조하며 세계 각국은 무역에 있어서 미국 달러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양국의 국영 에너지 기업 국영 석유회사와 가스프롬은 400억 달러 규모 천연가스 개발 투자 관련 협약에 서명했다. 국영 IRNA 통신은 이란과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의 전략적 협력은 가스전 개발, 액화 천연가스, 가스관 설치, 원유 제품 생산 등을 포괄한다고 전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메르코스르 정상회의 화상연설 거부당해. 21일 AFP 통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남미 공동시장 정상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올해 메르코스르 회의 개최국 파라과이의 라울 카노 외무부 차관은 이날 메르코스르 회원국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요청 여부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카노 차관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으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달리 지난 2월 25일 미주기구의 러시아 비난 성명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2월 3일과 15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모스크바에서 각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특히 브라질은 최근에도 러시아와의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를 꾸준히 보이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달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브라질에 대한 러시아 비료 공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고 최근 러시아산 경유 구매 계약도 마무리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 외무장관 군사작전 범위 확대 경고,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원인. 2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의 타깃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이 러시아의 계산법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미국산 고기동 다연장 로켓 같은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됐다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 군사작전의 영역이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지형이 바뀌었다며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뿐만 아니라 헤르손, 자포리자, 기타 여러 지역에 관한 것이 됐다고 확인했다. 계속해서 러시아는 자국 영토 및 독립을 선언한 공화국의 영토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되는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 서방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의 목표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대만 해협에서 일주일 새 3차례 도발. 20일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산둥호가 기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지난 19일 대만 해협을 통과했고 당일 미국 구축함 벤폴드함도 대만 해협에서 항행했다고 밝혔다. 벤폴드함이 대만 해협을 지나간 당일 중국 항공모함 산둥호도 대만 해협을 통과한 것이다. 대만 해협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는 해상, 공중 병력을 동원해 벤폴드함에 대해 감시와 추적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13일과 16일 벤폴드함은 남중국해 시사군도 인근과 난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고 19일에는 대만 해협을 통과하며 중국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일주일 새 3차례 도발한 것과 관련해 중국 군사 전문가 장쇠펑은 미군함이 연이어 시사군도 난사군도 해역을 항행하고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이런 작전은 중국을 자극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미군함이 단시일 내 중국 주요 해역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주권 도발의 의도가 있다며 미국은 이제 궁지에 몰린 짐승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10년 넘게 가자 지구 중 무인기 폭격 사실 공식 인정. 20일 이스라엘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무인기를 사용해 가자 지구 등에서 폭격해온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이스라엘의 무인기 폭격과 관련해 국제인권단체와 해외 언론들은 그 사실을 꾸준히 고발 보도해왔다. 지금껏 이스라엘은 공격용 무인기 사용에서 세계적인 선두국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나 공격용 드론을 폭격에 사용한다는 사실은 군 검열로 정부 공개가 금지돼 왔다. 이스라엘군 검열 당국은 20일 낸 발표문에서 장기간의 검토 끝에 무인 전폭기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안보상 위험한 정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앞으로는 이스라엘군이 작전 중에 공격용 무인기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도하거나 출판하는데 어떤 금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7월 23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